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와 헌법 소원 사건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헌법학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가 느닷없이 연기했다. 좀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었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보시기에 전문가? 예, 헌재에서 오늘 오전에 아마 예. 마지막 평의를 한 모양입니다. 예.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지난 토요일, 예, 그러니까 1일 날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추가 의견서를 낸 게 있는데 예, 그 내용이 아마 이제 국회 명의로 네.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는데 국회의장 명의가 아니고 예. 그렇다면은 국회 의결을 거치고 권한쟁의 예. 심판을 제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예, 최상목 권한대행 의견서에 담겨서 예. 그에 대한 이제 저 국회의장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예, 아마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서 예. 10일 날 변론을 한 번 더 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주장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안 받아줘도 되는 건데 헌재가 받아준 겁니까? 예, 안 받아줘도 되는 건데 예. 헌재가 받아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헌재로서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원래 오늘 선고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가 예. 헌재가 인용 결정, 즉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예. 임명장 교부하지 말라고까지 예.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또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에 대해서 예. 만약에 헌재가 위헌 결정, 인용 결정을 내리면 내가 임명장을 교부해야 되는지 예. 법무부와 법제처에 법적 검토를 한번 예. 의뢰해 보겠다. 예. 이런 말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변론 제기를 해서 한 번 더 변론을 열어서 그 문제, 그 법적 쟁점까지도 예. 헌재가 고민해서 심리해서 결정을 내려주겠으니까 우리의 결정이 토달지 나면은 마라. 예, 거기에 따르라. 예. 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 그러니까 헌재가 어떤 최종 기간 아닌가요? 그거를 다시 법무부나 법제처에 해석하겠다는 건 헌법학자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아니 최상목 부총리도 예. 그 법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법대를 다니면서 사법시험 공부는 안 하시고 아마 행정고시 재경직을 예. 열심히 하셔가지고 재학중 합격 예.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셔서 아주 엘리트 경제 관료로 예. 승승장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법대를 나왔는데 법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에요. 예. 권한쟁의 심판에서 66조 2항입니다. 그 임명장을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예. 부작위로 예. 인해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예. 최고난 대행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된 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맞다, 위헌이다 네. 이런 인용 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의하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한다. 예. 의무조항이에요. 예. 의무군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 없는 의무 조항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 경제부총리로서는 저 헌재가 인용 결정, 즉 예. 임명장을 교부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리면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즉 임명장을 교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법에 명시돼 있는데 지금 그 법률 검토를 법무부와 법제처에 맡겨보겠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예. 헌재로서도 그래? 그러면 모든 예. 최 부총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우리가 예. 다 다뤄줄게. 다 판단할게 여기서 다 이런 판단할 테니까 예. 우리 결정에 따라라. 예.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마 한 번 더 변론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결론 나올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10일 날 예. 이제 추가적인 변론이 있을 거고요. 예. 더 이상 변론 기회는 잡히지 않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럼 변론 기일 끝나고 헌재에서 집중 이제 평의를 하겠죠. 예. 재판관들. 예. 그래서 결론을 낼 건데 10일 이후에 일주일 안으로 예.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으로서 봐서는 뭐 여러 보도를 보면 인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인용이 되고 나서 또 최상목 대행이 버틸 수 있습니까? 그건 버텨서는 안 되는 사안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버티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 위반이고 예. 또 형법상으로도 직무유기죄에 해당돼요. 직무유기란 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처벌 조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무위원이잖아요. 예. 최고한 대행은 예. 그 장관이니까 예. 국무위원의 직무상 행위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탄핵 사유도 돼요. 아, 예. 그러니까 탄핵 소추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직무유기로 형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상설특검 추천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것도? 상설 그러니까 상설특검 예. 추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 안 하고 있는 거. 예. 그거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상설특검법에 예. 그 규정된 대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 상설특검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그건 특검에 관한 절차법적인 내용들이 많은 건데 이렇게 그 특검을 하기로 하면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은 권한대행이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국회에 위원들 추천 의뢰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법적 의무가 있는 일을 안 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해서 어떤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하루하루 위법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거네요. 이 해석을 하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다 또 더 나가서 문제는요. 여당에서 이거 헌법재판소에 뭐 기각을 하는데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혹은 판단이 나와도 버텨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학자로서. 예. 그거는 이제 헌법 103조는 모든 법관은 오직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래가지고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도 그게 규정돼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여당에서 헌법 법률 양심이 아니고 여당의 의견에 따라서 재판해라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헌법상의 또 헌법재판소법상의 재판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그런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당에서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 심판부터 판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사건을 먼저 판단할지는 헌법재판소의 정권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그 사건이 먼저 접수됐다고 해서 그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중대성, 그다음에 시급성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선출됐는데 임명장 미교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헌재가 지금 제일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된 완전체로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8명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건 9명이 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에는 분명히 111조 2항에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났다. 뭐 9명이 내린 게 아니지 않느냐. 8명이 내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안 그래도 다른 뻔한 것도 지금 법적으로 시비 걸고 있는 판에 그거 왜 시비 안 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이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9명이 아니라 8명. 한 명의 공석이라는 것은 사실상 청구인 측인 국회 측에게는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8명이라도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요. 9명도 6명 그렇죠. 이상. 그러니까 8명, 한 명의 공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탄핵 사유 없다는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명의 완전체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 것이 나중에 논란도 없고 가장 정확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9명의
완전체로서 예.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여당에서는 기피 신청 뭐 3명 재판관들 탁탁 찍어가지고 기피 신청해야 된다. 회피 촉구 예. 예. 의견서를 냈죠. 예. 기피 신청은 정계선 재판관이 이제 야당 추천모 국회 선출로 이제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투입이 되니까 정계선 재판관이 좀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의 연구 모임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라는 것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만장일치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기각했고 그러니까 이제 기피는 안 되니까 회피. 그런데 회피라는 건요. 재판관 본인이 스스로 재판에 가담 안 하는 결정이에요. 내가 좀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서 스스로가 판단하는 문제라.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걸 냈어요. 저는 법학자로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회피 촉구 의견을 낸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정말 여당 쪽이나 윤 대통령 측은 야 법적 상상력이 엄청 풍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써보는 그리고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법 기술을 다 동원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법 기술인데 아주 잡기술 있잖아요. 올바르지도 않고 정정당당하지도 않은 그리고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배척당할 게 뻔한 그런 그 법적 잡기술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쓸까요? 법원 헌재에서 배척당할 거 뻔한데 왜 쓸까요? 왜 쓸까요? 오직 윤 대통령 지지층만 바라보고 그런 법적 논란거리를 최대한 만들므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탄핵 심판이나 앞으로의 형사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그 목적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은 알겠는데요. 지연됩니까? 이렇게 법 기술을 많이 쓰면? 지연.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이제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담당 재판부가 첫길에서 그냥 기각해버렸지만요. 그리고 지금 3명에 대해서는 또 3명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어요.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해서 또 답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절차 때문에 지체될 수는 있는 거죠. 자, 임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헌법재판의 속도랄까요? 여러 가지 상황 또 뭐 윤석열 피의자 본인이 지금 자꾸 증언을 하고 이러는데 제대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볼 때. 헌법재판소는요. 굉장히 그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했었어요, 저는.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갖가지 법적 잡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또 나중에 형사재판이 열리면 형사재판도 엄청 지연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중에 하나가 제가 앞에 예상했던 게 미리 예상했던 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에 그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해가지고 정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소됐잖아요.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분명히 윤측 변호인단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지금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은 정지해달라고 신청서를 낼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안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 형사재판 1심에서 끝나겠습니까? 대법원까지 가면요. 최소 1년 6개월 걸려요. 1년 6개월이면요. 윤 대통령 임기 거의 만료 시점이 돼요. 그때까지 그러면 대통령 이 권한행사가 정지된 이 비정상적인 헌정 상황이 계속되라고요?
그걸 받아들일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헌정사항, 예. 대통령이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예. 신속한 예. 헌재 결정을 통해서. 예. 그걸 헌재 재판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 예. 저는 말려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윤석열 피의자 본인도 그렇고요. 그 변호인 측도 그렇고 지금 헌재에서 변호를 하는 거면 과연 탄핵을 피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요. 예. 지금 공개변론 예. 그거 이제 헌재 사이트에 올라가잖아요. 예.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보고 있는데 지난 구정 연휴 때는 뭐 그걸 쭉 봤어요. 예. 예.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윤 대통령이 첫째 예. 본인이 직접 헌재 심판정이 나와서 진술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예. 그래서 오히려 윤 대통령은 예. 자백성 진술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포고령 있잖아요. 예. 계엄 선포 직후에 발표된 포고령 제1호와 관련해서는 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거, 예. 상위법, 헌법에 충돌되는 그런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 예. 그거는요. 그러니까 포고령에 대해서 그 김명현 장관이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그거를 검토는 했다는 거는 예. 인정한 거잖아요. 예. 검토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포고령이 발표된 게 중요한 거지. 예. 포고령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 징계 절차에 가까운 탄핵 심판에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회 무슨 야당의 여러 가지 탄핵 때문에 국정 마비 상태가 와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도 예. 하죠. 예.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듣고만 있잖아요. 예. 그 위헌행위를 또 자백하는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헌법 77조 1항에 보면 계엄은요. 예.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이제 경찰력으로는 안 되고 군대를 동원해서만 이 비상사태를 이제 그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예. 계엄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77조 1항에 규정이 돼 예.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이 탄핵 예. 소추권을 남발하고 예. 행정부의 예산을 뭐 예산을 대폭 깎고. 삭감해가지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야당 국회의원들 또 반국가 세력이라고 예. 부르면서 반국가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예. 위해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란 것을 스스로 지금 자백하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나요, 근데? 예? 뭐 법률가인데 모르고 그렇게 자백을 하나요? 뭘로 보세요? 그런데요.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계엄법 2조 2항에 보면요. 예.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교전이 벌어졌거나 예. 혹은 그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부와 법원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예. 곤란한 예. 경우에도 이제 비상계엄을 예.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윤 대통령 계엄법 2조 1항에 2조 2항에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극도로 시간이 다 교란돼서 되어버렸습니다. 예. 행정부나 법원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그런데 그런 오도록 상황도 아니었어요. 예. 예.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